바로 어제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죠. 수능을 끝낸 학생들은 이제 얼마 후면 사회로 또 대학으로 나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주하게 될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지낼 곳을 구하는 일입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없는 전셋집을 구하는 건 요즘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유독 전셋집을 척척 구해주는 한 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개사에게만 가면 그 어렵다는 전셋집 계약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요. 대단한 영업 전략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수상한 공인중개사의 비밀을 따라가 봤습니다. 27살 임모 씨가 이 집으로 이사한 건 지난 4월. 전셋집을 찾기 힘든 요즘 공인중개사 설모 씨의 소개로 마음이 쏙 드는 전셋집을 쉽게 구한 겁니다. 한 일주일 만에 바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들어갔어요. 바로 계약을 하고 청소하고 바로 일주일 만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직장 생활 4년 차인 임 씨에게 8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은 부담이었지만 부족한 돈은 사원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기숙사 생활과 좁은 원룸 생활 끝에 얻은 소중한 보금자리. 하지만 임 씨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월 달쯤인가 문자가 왔어요. 다른 계좌번호로 여기에다 입금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저는 관리비를 7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무슨 입금을 하라는 거지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 같은 번호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미납금이 있으니까 돈 내시라고. 이 계좌로 똑같이 보내주시라고. 문자를 보낸 사람은 알고 보니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7개월 만에 처음 통화한 집주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전 전세 계약을 했는데 미납될 게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월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5만 원씩 달달이 안 들어와서 그게 미납이 됐다. 집주인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의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임 씨와 집주인은 서로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랑 계약서를 같이 확인하니까 틀려 있길래 신고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죠. 중개업자 설 씨가 중개 의뢰를 받은 월세집을 임차인에게 전세인 것처럼 속여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뒤 전세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겁니다. 지금 4월 때부터 기간이 꽤 됐는데 이런 몇 분이에요? 통화를 좀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서류는 다 여기 다 있어 여기? 이게 전부예요? 네, 알고 보니 설 씨는 자격증도 없는 무등록 중개업자였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로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차렸던 겁니다. 임차인과 집주인이 만나지 못하게 전세 보증금을 본인 계좌로 받고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매월 월세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임 씨가 중개업자 설 씨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독립해서 처음 마련한 원룸을 소개한 중개사가 바로 설 씨였는데요. 계약하는 날 집주인을 물어봤을 때는 멀리 있다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라고. 첫 계약 당시에도 집주인 없이 계약이 이뤄졌고 사는 동안에도 집주인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집주인 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럼 내가 이모가 해줄게.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올해 4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른 동네에 새 집을 구해야 하니 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지금 사는 전셋집을 소개해 준 겁니다. 아줌마도 알고 있는 곳이 많다고 다른 집들도 자기가 보여줄 테니까 그런 집들도 확인해보고 자기랑 같이 계약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던 임 씨는 그저 마음 좋은 중개사를 만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보증금 가운데 3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임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32명에 이르고 피해 대금은 10억 원인데 현재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 금액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27살 김모 씨 역시 지난 7월 설 씨를 통해 보증금 4천만 원짜리 생애 첫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는 다 방이 없다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방이 있다고 해서 그러던 차에 이달 초 직장 동료가 설 씨로부터 임대차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듣고 부랴부랴 자신의 계약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랑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랑 아예 계약한 것 자체를 몰라요. 건물주는 설 씨에게 새들어 살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설 씨가 허위로 임대계약서를 쓴 뒤 중간에서 김 씨가 건넨 전세금 4천만 원을 고스란히 가로챘던 겁니다. 결국 이사한 지 넉 달 만에 무일푼으로 나와야 할 처지에 놓인 김 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통장을 뒤졌는데 통장에 6만 원밖에 없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3년 동안 모았던 돈이고요. 다시 시작해야 될지 않겠나. 계속 그렇게 그냥 달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라도 생각 안 하면은 좀 더 화가 나고. 피해자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들로 부동산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이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돈을 가로채 임 씨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맨날 홀드 치러 다니고 우리는 10,000원짜리 신발했는데 30만 원짜리 쓰레빠졌거든. 성수기가 엄청 셌어요. 경찰은 무허가 부동산업자 설 씨를 구속하고 설 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계약 시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 사항을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